고용에 있어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힘은 같은 입장을 가진 다른 노동자들과의 연대에서 나옵니다. 노동상권을 보장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이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의식과 연대의식도 필요하겠습니다. 당연히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사용자도 노동자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 국민 모두가 가족 중에 누군가는 노동자이고 또 누군가는 사용자가 될 것이고 또 넓게 보면 모두가 똑같은 대한민국의 구성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역지사지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주재 제31차 수석 보좌관 회의 관련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네, 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입니다. 오늘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31차 수석 보좌관 회의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대수보 회의 모두 발언에서 노동절 명칭이 바로잡힌 것에 대한 의미를 짚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동이라는 정당한 이름을 되찾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것 모두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며 안전한 노동시장, 격차가 완화된 노동시장의 중요성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부터 모범적인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노동자들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 노동자, 사용자, 국민 모두 역지사지의 태도와 정신으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 짚었습니다. 네, 이상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채널A 이상원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오늘 모두 발언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해서 이제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최근 거론되고 있는 삼성전자 노조를 향한 것인지 여쭙고요. 이는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국민 모두 공생과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됩니다. 다른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아까 삼성전자 노조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징하게 말씀을 주시진 않으셨는데 이런 대규모 노조 파업이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반도체 산업에도 타격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여론들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특별히 어떤 특정 기업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논의된 건 아니고요. 논의된 바는 제가 알기로는 따로 없습니다. 다만 오늘 대수보 말씀을 비롯해서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국민 역시도 공생과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자주 하셨고 오늘도 노동절을 앞두고 공생과 협력 원칙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광장입니다. 현재 삼성 노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비교적 중립적입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7일 세종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백브리핑 내용을 보면 확실한 정부 측 입장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묵직합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김정관 장관은 먼저 삼성전자의 사회적 위상을 새롭게 환기시켰습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일개 기업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의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과 경쟁력은 노사 두 당사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수많은 협력사와 산업 인프라, 400만 명에 달하는 소액주주, 그리고 국민연금까지 연결된 우리 사회 전체의 결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발언의 배경에는 현재 진행 중인 삼성전자 노조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5%, 최대 45조 원 규모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현재 발생한 이익을 회사 내부 구성원들끼리만 나누면 되는 이슈인가? 노조의 요구가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어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도체는 한 번의 이익으로 끝나는 산업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대규모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구조이지요. 김 장관은 한때 세계를 호령했지만 경쟁력을 잃고 쇠락한 인텔, 그리고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사례를 들며 한 번 뒤처지면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냉혹한 현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노사 양측에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분야이지만 경쟁국과의 격차는 빠르게 좁혀지고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파업이라는 사태를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노사 양측이 현재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아우르는 성숙하고 현명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저는 솔직히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노동자의 권리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짚으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되는 우리 사회의 그늘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이번 요구를 보면서 저는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업이익의 15%, 최대 45조 원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 이것이 과연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는 노동 격차 해소와 같은 결의 이야기일까요? 삼성전자에 다니시는 분들, 이미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처우를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노력과 기여를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김정관 장관의 말씀처럼 삼성전자가 오늘 거둔 이익은 그 안에서 일하는 분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협력업체 직원들과 그 가족들, 400만 소액주주, 그리고 국민연금을 통해 연결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쌓여 만들어진 결실입니다. 사회는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종종 잊고 살지요. 내가 속한 조직,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최우선에 둘 때 공동체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처우를 받는 노동자들이 더 많이 달라며 파업을 예고하는 모습이 더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비칠지 한 번쯤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현실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텔이 그렇게 흔들렸고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은 바로 뒤에서 우리를 쫓고 있습니다. 한번 뒤처지면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게 이 산업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을 나누는 데만 골몰하다가 정작 우리 후배 세대까지 이어질 자산을 잃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사 모두 한 발짝 물러서서 더 큰 그림을 봐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노동자 없이 굴러가지 않고 노동자 또한 회사 없이 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와 노동자는 우리 사회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잊지 않을 때 비로소 진짜 상생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정치광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